고치리 작업 알뜰같이 정리됐는데요. 정체는 더 길어졌습니다. 서청주에서 오창 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탄천 1교 부근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힌 사고 나서 북정에서 탄천 1교까지 5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는 정릉터널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정릉 램프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승우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폭로 파장이 큰데요. 전두환 일가의 재산에는 몇 년간 취재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두환 일가 재산을 몇 년간 취재했었죠? 뭐 오래 했죠, 뭐. 네. 10년 했나요? 20년 했나요?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10년은 더 된 것 같죠? 예. 그때 그 뉴스타파에서 전두환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우원 씨 폭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좀 흥미롭게 봤고요. 예. 그 지금까지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5.18 공작사에 관련돼서는 소시한 포화도 있었는데 네. 제 재산과 관련돼서는 뭐 크던됐던 포로라는 형태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죠. 예, 저 굉장히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재에서 보도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일부 있죠.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개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병원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전됐다라는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미 2013년경부터 계기가 되었었던 얘기고 특히 이제 이 사람 회사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알려진 내용이죠.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전우원 씨, 그 전지용 두 아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게 이제 당사자 입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한상진 기자 보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2019년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고 예. 저희가 그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비자금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정리해서 목록화해서 공개할 때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20% 갖고 있는 걸 나왔어요. 어떤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원 씨 일에서 나온 얘기 중에 처음 나온 얘기다 라고 하시는 건 딱 하나인데요. 예. 납스미디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예. 이 납스미디어라는 회사가 지금 어쨌든 뭐 KT 계열사로 알려져 있고 상장회사인데 이 납스미디어가 사실상 전두환 일가에 숨겨진 회사다라는 식으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장회사예요? 예, 상장회사입니다. 아, KT 계열사고? 네, 지금 KT 계열사로 되어 있고요. 상장회사입니다.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미국에 뭐가 있다, 무슨 뭐 이번에 나파밸리에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미국의 어떤 큰 대형 유통체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안 됐고. 그렇죠. 예. 비자금 운입 방법을 이 전원 씨가 한 3가지 정도 나눴었는데 네. 이거는 지인을 통한 돈 세탁, 회사를 세워 자금 숨기기, 연예인들이 접에 수령을 받는 거,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의혹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웨어밸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예. 그 회사를 지금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손삼수라는 분은 원래가 군인 출신이고 전두환이 집권을 한 뒤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각종 일을 하고 이제 비서관까지 지냈던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웨어밸리가 사실은 전재용 씨가 2008, 9년경에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손삼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회사가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이 웨어밸리에서 어떤 입장이었냐면 본인들은 전지용 씨에게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전지용 씨한테 전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경원들에게 돈이 넘어가서
이게 가족들에게 이전이 된 거다라고 사실은 이제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전원 씨의 말이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된다면 그동안 웨어밸리가 했었던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손삼수 씨가 사실상 이 회사의 뭐 대주주 겸 이제 경영진으로 뭐 본인이 이제 이 회사의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차명이다라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을까 아직도 거기에 네. 관해서 지금 힌트가 되는 게 연희동 집에 숨겨놓은 근거에 무기명 채권이 네.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수천억 단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 뭐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예. 97년에 대법원에서 이 전두환 씨와 관련돼서 확정 판결이 날 때 그 예. 당시 판결문을 꼼꼼히 보면요. 예. 이 사람이 추징금 2,205억을 때려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7년 동안 대통령 집권하는 과정에서 예. 이 무기명 채권 형태로 예. 자신의 측근 그리고 뭐 이제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숨겨놨었던 채권들이 좀 밝혀진 게 9천억이 넘었어요. 그때 밝혀진 게 9천억이군요. 네네. 그 무기명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게 9천억이 넘었는데 그걸 다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엄마 오순도에게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2,205억만 추징을 받았는데 이 나머지 이제 9천억이 넘는 이제 그 채권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채로 어쨌든 사건이 마감이 돼서 예. 지금 이제 전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 채권 형태로 뭘 가지고 있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빈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전재용 씨가 우울증에 아들이 빠졌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충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팩트가 인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의혹으로만 나왔고 그동안 뭐 서류상으로만 확인됐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당사자의 입으로 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전두환 씨가 죽어버렸고 그러면서 전두환 씨가 내야 될 추징금이 뭐 거의 한 970억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렸는데 예. 이게 이제 이 추징금이 이제 소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의 입법 체계로는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소급 입법을 포함한 뭐 법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뭐 잘 안 되고 있죠. 게다가 전재국 씨는 뉴스타파가 그때 조사에 도피적 보도를 할 때 본인들 이제 비밀 계좌가 들통이 나니까 이거 네. 저 추징금 다 갚겠다라고 그 사회에 공언을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네, 그랬죠. 전재용 씨, 전재국 씨가 그렇게. 전재국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전재용 씨가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예. 1988년에 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전두환 씨 본인 입으로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다 털겠다고 전 재산 뭐 사회 환수 이거를 약속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약속을 했었던 거죠. 물론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금고의 무기명 채권이 몇 천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걸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까? 뭐가? 근데 이게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검찰이 2013년에 이미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뭐 하다못해 그 집에서 쓰고 있는 뭐 고가의 가구들까지 다 경매 처분해서 이제 끝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여전히 연희동 자택에 뭐 그런 돈이 은닉이 돼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잘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그 당시에 그러면 검찰이 그런 거를 제대로 압수를 안 했거나 예. 아니면 진짜 몰랐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제 뭐 뭐라고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주장에 대해서. 예. 국회에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이게 2020년에 발의된 게 있다고 하던데 아직 계류 중이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밤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계류 중이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게 20대 국회에서 냈던 법안이어서 이게 이제 폐기됐나? 넘어가면서 폐기된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여전히 계류돼 있고요. 그 당시 이게 이제 현재 민주당과 이제 그
이제 소수정당이었죠. 그 이제 민중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걸 낸 건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법사위 문턱도 못 넘기고 예, 이게 이제 중단이 됐었어서 사실은 그때 그 법이 원활하게 통과가 됐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좀 그렇죠.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가 사망했어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 선법이라고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지가 뭐냐면 네. 이 부정축제 재산을 조성한 당사자가 죽더라도 이 돈을 물려받은 가족이나